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CTV 신년 기획 2025 제주 길을 묻다. 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새해 목표와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올해 의정 과제와 기대하는 성과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이상봉 의장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연초라서 많이 바쁘시죠? 조금 바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새해 인사 나누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 새해는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도 우리 도민들과 함께 늘 소통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년 7월에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신 이후에 도정 질문부터 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직접 의정 이끌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사실상 의장이라는 직책이 처음 하는 직책이고 또 지금 지나고 보면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도민들이 저희도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이제 많은 조언도 받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했던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또 도민 중심 민생의회를 이제 목표로 뛰어왔었습니다. 또 그만큼 지금 현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반증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을 맡으면서 직접 도민들 속에서 찾아다니면서 중수상공인 그리고 업인 현장에서 만나면서 고충들을 듣고 그 속에서 대안들을 찾으면서 도정에 건의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는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제까지 제도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비판적 시각에서 되돌아보고 또 예산 시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지금에 갖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 경제 현실들이 잘 반영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잘 예산 구성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서로가 지난한 토론과 대안들을 찾는 그런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되돌아보시니까 가장 잘했던 점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 한 가지씩만 한번 꼽아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민들 눈높이에서 잘했다기보단 그만큼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제 의장이 되면서 오영훈 도정께 민생경제 활력을 긴급 대책기구를 촉구했었고 또 도지사께서 빠른 화답으로 민생경제 활력단을 이제 구성하고 또 범도민 소비촉진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가해 나가는데 제주도정 그리고 도의회 또 도교육청 그리고 제도 출자 출연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좀 심리적으로라도 이런 어려운 경제 현실을 풀어나갔던 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또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12월 3일 이제 불법 계엄이 선포되고 또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로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올려왔던 이런 소비 심리라든가 경제적 그런 위기의식을 돌파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무리가 되는 속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 또 이 부분들을 빨리 추스려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 가지고 또 지역 경제에도 조금이라도 더욱 더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고자 합니다. 삼선 도의원으로서 이제 10년 넘게 의정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민선 8기 우영훈 도정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면 잘하고 있습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한 1년은 또 사람인지라 선거법에 걸어졌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나름대로 본인이 도민들을 상대로 걸었던 공약사항들을 청년일자라든가 사회복지 그리고 어르신
전반적인 또 미래 산업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했고 점검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력 배치들을 했기 때문에 2025년 새해에는 이제까지 계획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모아있다면 좀 더 도민께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표출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속에서 의회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협조하고 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부분들은 비판을 해나가면서 도민들에게 좀 더 오영훈 도정과 이상봉 의정이 같이 함께 해나가면서도 도민의 삶을 더 고민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싶습니다. 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후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새해에도 이제 현안이 많습니다만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의정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계속 강조하고 또 우리 오영훈 지사님도 신년 인사회 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겠지만 경제 현실이 가장 힘들습니다. 뭐 경제라면 1차 산업만 힘든 게 아니라 1차 산업은 그래도 요즘 감귤 이제 값이 어느 정도 고가에 보장되고 월동 보장되면서 좀 덜 한데 뭐 관광 산업은 상당히 침체됐고 맞습니다. 또 관광 산업이 잘 되려면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제주를 찾아야 되는데 또 17개 시도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가 나름대로 이런 더 소비심이 위축된 상태라 가지고 제주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가 우선이다. 첫 번째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만족을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복지 관련된 부분들도 하지만 제일 경제적인 회복이 시급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좀 국가가 빨리 안정돼 가지고 국가가 또 조기 추경해 가지고 17개 시도 지방에 있는 그런 어려운 경제 현실들을 좀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돼 가지고 좀 더 지역이 잘 사는 그런 곳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가 풀리는 게 가장 좋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요. 또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우리 제주도의 현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인데 가장 우려되는 게 어떤 겁니까? 뭐 가장 우려는 모두가 우려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바로 엊그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었고 또 앞으로 탄핵 인용되는 시기까지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연결된 부분들은 좀 더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가 있지만 각 우리가 행정체제는 행안부 또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뭐 기재부 또 1차 산업 또 요즘 항공 이 해운하고 연결된 곳들이 해운항만이면 또 그런 쪽으로 제주 출신이 장관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어느 정도 틀들이 마련돼야 좀 국정이 안정됐을 때 그 부분들 치고 나갈 수가 있고 도내에서는 지금과 같이 전체적인 경제 현실들을 잘 진단해 가지고 지금 예산 잡은 부분들을 2025년 예산을 좀 조기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경기에 좀 잘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역을 할수록 지금 인사이동이 도청도 끝나기 때문에 좀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답변이 되신 건가요? 국정 운영이 이렇게 꽉 막혔을 때 제주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지 지금 답변이 되신 겁니까? 추가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주도의회는 지금에 있는 전체적인 대한민국 그런 국정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아무리 대립 견제의 기관은 하지만 지금 현실을 잘 진단한 속에서 도정과 하나로 가야 될 도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속이지만 이 미흡한 부분들 앞으로 2025년 예산 각 분야에서 어렵게 통과된 예산들이 시기에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같이 잘 살펴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들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10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로 다녀간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들 중에서는 혹시
어떤 게 야 이거 잘 됐으면 했는데 좌초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 아무래도 게. 제주도에서는 가장 이제 그 당시 나왔던 이 상급 종합병원 관련된 네. 부분일 겁니다. 그러려면 수도권 서울 권역을 일차적으로 분리시켜야 되고 그래야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네. 또 제주도 자체 내에서는 상급 병원에 대한 인프라. 수십 개의 조항들을 예. 통과될 수 있게끔 상급 병원이 지정됐다 해가지고 계속되는 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 4년에 한번 그 상급 종합병원 지정 시기에 그 만족들을 다 갖추는 속에서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예. 좀 더 이 아까 상급 병원을 지향하는 예. 돈의 뭐 제대학교 병원을 예를 들면 인프라 확장들을 예. 아까 같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 적극적으로 예. 지원들을 받고 또 권역에 대해서 분리하는 부분들은 법으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국회의원들과 같이 협업해 나가고 그런 속에서 해 나간다면 앞으로 이 정책은 크게 변함이 없는 한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그래야 좀 상급병원에 대한 토대가 예. 좀 마련될 것이다. 예. 긴밀히 그는 보건복지협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직무는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태지만 네. 해왔던 것들은 그렇죠.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네, 그래야 될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현안 몇 가지 이제 점검을 해보겠는데 먼저 제2공항 문제입니다. 작년 9월에 10년입니까? 9년입니까? 10년 만에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책 사업의 궤도에 오른 거 아닙니까? 오영훈 지사 표현에 빌리자면은 이제 제주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이 문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입장들이 찬반이 있는 입장을 풀기에는 또 나름대로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도정이 흔들리는 정책으로 인나가에도 원위치 됐던 경우들이 원희룡 지사님 있을 때부터 이어져 왔던 부분들이고 또 지금 현재는 이 전략 환경영향 평가했을 때 가장 우려됐던 이런 조류 충돌 예. 이번 여객기 사고로 나오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아까 같이 이런 개발과 관광에 대한 이 더 많은 수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 삶에 대해서 생명의 존중에 대해서 요즘 참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예. 지금에 있는 그쪽 공항도 지금에 있는 우리 제2공항 그 지역 주변하고 철새 도래지라든가 복합적으로 된 부분이라 가지고 참 너무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만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제는 미래 세대에게 갖춰주려면 유항이면 안전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용역회사가 정해졌다고 하고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사계절 환경영향 평가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제주도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나왔던 객관적인 자료들을 도민께 제공하는 게 찬성 반대를 최소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집된 정보들은 어느 한쪽을 대변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갈등들 더 조장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있는 그대로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문제점, 네. 장점, 전문 네. 용역기관에 나왔던 사례들을 잘 도민들께 제공한다면 우리 도민들께서 나름대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고 또 의회도 최종적으로는 언제 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도민과 공감대 형성원 속에서 잘 네. 살펴가지고 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되지 않도록 갈등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방법을 도정과 협력해 나가면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는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또 완벽한 보완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또 도민 이익을 최대한 이끌기 위한 우리 노력들도 병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했을 때 오영훈 도정도 국토교통부 당시에 그러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들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이 지적들이 많이 했던 부분들을 해가지고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걱정하는 내용들을 국토부에 전달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젠 제주도에서 협의기관이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그 단계에서 철저하게 전문가를 통하고 또 도민들의 이제 현장 속에서 풀어나간다면 그래도 뭐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해결의 해법들이 하나씩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예. 기대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해야죠. 제공을 하겠다. 그거를 예. 도의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2025년대 할 것이고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들 언제든 예. 자료 요구를 하면 예.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 얘기입니다. 지난 연말까지도 이제 주민투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또 사퇴해버리는 바람에 일은 더 꼬여버렸는데요. 내년 이제 지방선거 출범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건 시간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도의회에서도 이제 정책의 변화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책이 변화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이 되었을 때 정책이 변하는데 한 2년 동안 이 예산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속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아니지만 세 개 안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의를 전제로 한 거였죠.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또한 어떤 형태로 가더라도 도민 공감대 형성을 하는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까 같이 주민투표 권한들을 행안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국정이 어떻게 시시각각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우리의 주민들이 모아진 의견은 하나로 간속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다른 분들은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아니면 뭐 했을 때 법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그 또한 갈등이 해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질문입니다. 조기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이제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지 현실 물 건너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의원 발의한 법률안으로 이걸 추진해 가자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거는 안 된다. 저는 안 된다. 저는 도민들이 이제까지 원했던 거는 주민투표의 방식이지만 결과로는 주민투표를 못했지 않습니까? 해야만 자기 도민의 결정권을 갖고 그 속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세계안이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왜냐하면 이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찬반단체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초자치 세계로 법인께 끼는 단체로 만들어야 좀 지역 균형 경쟁이 있지 않겠느냐. 또 반대하시는 분은 이제까지 해왔던 특별자치도인데 왜 이걸 꼭 세계로 나누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건전한 토론과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식으로 지속적 공감대 그 속에서 뭐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종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주민투표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주민투표를 통해서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들이 돼야 한다. 그래야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긍할 수 자주 바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 하면. 그렇죠. 또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20대들은 사군 체제에서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 서귀포시 나왔던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애들을 키워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에 도민의 정력을 바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어려운 과정들이지만 잘 중앙정부 또 지방 해법을 찾아나가면서 좀 더 물꼬를 터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기대를 합니다. 시군을 폐지한 것도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래야만 아까 도민의 자기 결정권 다른 부분은 정책적으로 할 수 있어도 그것만큼은 제주도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라 가지고 그럴 때는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반드시
주민께 우리 예. 도민들께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로 제주에 약속한 사업들이 이제 힘이 빠질 수 있다, 좌초될 위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당장 만약에 해결이 어렵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장기 계획을 좀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런 문제들은 우리가 꼭 해결하겠다 하는 약속이요. 어쨌거나 장기적인 것보다 지금 우리 얘기 나눴던 주제들이 가장 도민들이 관심 가는 사항이겠다. 아까 같이 이제 저희들보다 40, 50대 이상들은 행정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고 또 아까 같이 이제 이 젊으신 친구들은 이공황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의료에 대해서 많은 애환들을 느꼈던 부분들은 상급 종합병원들이 어떻게 빨리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오영훈 지사가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더 보완해야 될 아까 같이 위성산업이라든가 또 도심항공교통, UAM, 또 분산에너지 이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 우리가 집중해서 미래의 산업들을 개척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다. 그 속에서는 가야 될 길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많은 공론화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문제 꺼내면 조금 곤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곤란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예산 심의하면서 좀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증액 사업들을 공개하지 않아서요. 상임위원회가 이게 증액한 사업들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확정 전에요. 뭐가 캥겨서 이렇게 상임위원회 증액 사업들을 감추고 계시는지. 시각에 따라서 뭐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협의들을 할 때 공개하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또 공개하지 않는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러한 속에서 모든 이런 증액 항목들이 다 이제 도민의 눈높이 다양한 입장에서 맞을 수가 없거든요. 어쨌거나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예산 뭐 부정적으로 챙기려는데 당연히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지역의 도의원, 국회의원이 제주도를 위해서 예산을 챙기라고 하고 또 제주 공무원이 어디를 갑니까? 기재부를 가지 않으면 예산 확보를 제주도를 달라고 하지. 똑같은 마찬가지 논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도민들이 지적하는 게 꼭 그 지점은 아닐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일지라도 지금 조금 말하듯이 앞으로 계속 투명하게 공개를 해 나가야 되고 또 공개하는 속에서 한 기관만 공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와 의회와 또 교육청까지 모아지는 예산 협의 구조이기 때문에 좀 그 의원님들이 좀 더 투명하게 지역 주민에 대해서 오히려 공개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격려도 받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땐 그런 부분이 절차적 미행하는 혹시나 예산이 있으면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개를 해나가면서 맞습니다. 한다면 오히려 이런 예산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생산적으로 비춰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개수 조정 과정에 읍면동 예산이 많이 불어났단 말이죠. 이게 지역구 챙기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저는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땐 제주시가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돈은 소홀하다. 6대 사라 해가지고 서귀포시 제주시는 실링 예산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제주시는 50만 시민의 삶의 예산을 짜는 것이고 서귀포시는 19만의 예산을 짜는데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과하다라고 지적됐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들을 삭감해가지고 자기의 민생 예산, 소규모 지역 수건 사업에 올리고자 이제 협의들을 하는 거죠. 그 또한 뭐 국회 예산 구조도 기재부와 협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지만 도도 아까 이제 증액은 자유지만 동의는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나누다 보니까 다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집행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을 시키면
이런 논란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런데 그러려면 예. 예산은 예. 무한정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지 못한다. 우리 사회자님이나 저나 예. 얘기했을 때 예. 어쨌거나 이 돈 관리를 하시는 예산 담당관실에서는 예. 아무리 사업이 좋아도 아무리 새로운 이제 신규 사업일자로 이해는 하지만 예산 한계상 못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관계들은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우선 사업에 이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좀 잡음도 생기고 그런 경우로 좀 알겠습니다. 넉넉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예. 앞으로는 투명하게 예. 이러한 부분들 예. 또 궁금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좀 더 예. 도민들께 정보 제공 면에서 예.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원들 간의 부조식 표결 관행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정한 이제 표결에 방해가 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11년 의정 생활을 하면서 과연 그런 일이 있나? 어찌 보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를 눌렀다. 그럼 그거에 대한 도민들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도민들께 비판을 받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도민들 속에서 같은 내용들을 공감해가지고 했을 땐 또 도민들께서 도의 역할 잘 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 그렇게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조례들은 도의회에서 법적 절차를 다 변호사 자문들을 보고 입법 검토들을 하고 최종적으로 입법 검토가 마무리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간의 부조식 찬반은 있을 없다? 수가 없다. 없다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주민 청원 조례 들어옵니다. 뭐 돌볼 축제든 아니면 다른 예. 이 조례들이 필수 농자재 조례 그런 부분들도 법적 문제가 없으면 아까 같이 또 더구나 주민들이 네. 발의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입법들을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게끔 오히려 긍정적인 면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올해도 정부 세수 확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주도도 추가 확보라던 이제 예산 사업들이 물 건너 가버렸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앞으로 어떤 예산들이었죠? 해녀 예산 관련, 4.3 관련, 전반적인 예산이 많아요. 공원 관련 이런 예산들이 다 달아요. 지역화폐 관련 우리 경제와 관련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 국회는 감행 예산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증액 예산으로 했던 우리 공직자분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증액 예산에서 어느 정도 기재부하고 이제 공감했던 그런 예산들이 앞으로 국가 조기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도정과 또 도의회 공동 국비 확보단을 마련해 가지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제주도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의회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3과 관련한 얘기 한번 해보죠. 올해 4.3과 관련해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하면은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역할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4.3 특별위원회가 뭐 거의 70주년 기점으로는 상설위원회처럼까지 제주도의 상징성 있는 특별위원회가 됐고 전국화 세계화 이런 노력들을 도정과 협력들을 해왔었는데 올해의 목표는 도정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기록유산 세계 등재하고 또 그 속에서 세계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4.3에 대한 왜곡된 이번 계엄령에서도 군사문건에 나왔던 폭동 이런 인식의 변화들을 군이든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왜곡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법들이 지금은 이제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효력들이 있을 수 있게끔 좀 더 특별법 개정에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홍보해가지고 4.3에 이제는 전국화를 떠나가지고 세계유산에 포함된 기록유산에 포함된 만큼 그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의회는 이제 견제와 감시 본연의 역할이 있지만 또 집행부와 협력과 소통 또한 아주 중요한데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칼날이 묻어진 게 무디다. 아니냐라고 얘기를 민주당 하는데 집행부와 민주당 다수 그러기 의회,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언제나 개회사 폐회사를 통해서 예, 신랄하게 나름대로 비판을 현안을 예. 얘기했고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면 같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노력. 그 당시에도 원희룡 도정이 있을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고 오영훈 도정이 있든 또 어떤 도정이 들어오든 예. 의회는 예. 비판과 견제의 기능 본연의 역할은 잘 해 나가야 된다. 다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현실 속에서 도민들 볼 때 심리적 위축까지 좀 더 협력했으면 그런 시기에는 네. 아까지 좀더 두 팔 협력하고. 걷어들고 예. 또 실전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민생경제 활력화하는데 더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네.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의회 건물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종종 들렸었는데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들이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탄핵 안 됐을 때도 예. 24시간 예. 도의회는 예. 불이 켜졌고 또 나름대로 이제 도의회에서 저는 의장으로서 도의회에서 불 켜지는 것까지는 찬성하지만 너무 정책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저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책도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네. 그 정책 공감가를 내용들 해야지 네. 어느 똑똑한 사람이 어느 전문가 그룹이 네. 의논해가지고 네. 뚝뚝 만들어가지고 세상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 주민과 본인이 공부했던 이런 지금 현안에 관련 내용이면 소통도 해나가면서 거기에서 해법을 찾은다면 아까지 지역 주민들이 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더 알게 되고 또 의원들은 현장에서 고민하는 목소리가 어떤 건지 예. 좀 더 살아있는 예. 정책 생산이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예. 조화를 이루시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견제 강도가 더 세진다 하는 얘기도 맞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역량, 자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계획들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의장으로서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 이제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제주 특별자치도의회가 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문 의원들이 정책 연구위원들이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타 시도보다 정책 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뛰어났다는 말은 또 결과적으로 지방적 학회라든가 매니페스토라든가 좀 더 공신력 있는 그런 상에 우리 의원님들이 네. 많은 수상들을 네.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의장으로서 저는 아까 같이 의원들의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 초청이라든가 각종 포럼 토론회 그리고 국내 연수들을 할 수 있는 속에서 좀 내실을 다져 나간다면 네.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 바쁜 의정 활동 기간이지만 좀 내실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는 많이 만들고 지금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하는 우주산업, UAM 그리고 수소, 그린 수소 사업 이런 신산업들이 제주의 경제 그리고 미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야 될 방향은 이제 맞다고 보지만 그러한 속에서 도민들이 과연 고민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 UAM이다 하면 참 이 용어도 좀 뭐 일반인들이 듣기엔 그럼 이게 도심 항공교통 예. 우리 제주도는 관광형 예. 도심 항공교통 해가지고 일출봉에 같이 폴리포트 착륙장 만들면서 관광에 도입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외국계 회사하고 지금 이런 실증 단계들을 거치는 과정들인데 그 내용들을 잘 깊게 보면 대부분 전기로 하는 겁니다. 예. 전기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 휴대폰을 쓰듯이 네. 전기차를 쓰듯이 이게 수직 이착륙할 때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냥 무인기 할 때는 지금은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타가지고 뭐 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게 안전에 대한 지금도 조비사에서 안전운행 그 부분들을 이제 따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아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게 상용화 그래야만 관광에 직접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따져 나가야 되겠다. 저희들은 도정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우회는 협조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실제가 뭔지를 지금 더 고민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관광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장치가 이제 작동이 되겠네요. 당장 기업과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기업과 가게 소상공인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6개월, 1년 안에 효과가 나는 정책들을 바라고 있는데 좀 손에 잡히지 않은 먼 얘기들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타당한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민생 경제가 이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새 제주도 차원의 대응도 민생 쪽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이제 우리 고맙게 우리 제주시장님들께서 이 민생 현장, 재래시장, 오일시장, 서귀포시장 다들 현장에서 한림 오일시장 가면서 정말로 장바구니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것들 체감해 나가면서 각 공직자들이 맡은 분야에서 소비촉진 캠페인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의회도 또 도정도 그리고 교육청도 또 제도 갖고 있는 출자 출행기관 그리고 국가기관들까지 가장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그래도 일반 도민들보다 나으신 분들한테 착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30만 원 쓴다면 50만 원 쓸 수 있으면서 좀 기업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권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는 탐나는 전 이제 설 연휴를 만져가지고 이 할인폭들을 높여나가고 또 국가 추경이 나간다면 그런 지역화폐 정책들을 해나가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조금이라도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인구의 유출도 심각합니다만은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당장 손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죠. 특별위원회도 많으시고. 의회에서도 저출생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가 홍인숙 위원장님 중심으로 이제 나름대로 현장 방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을 받고 또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도정과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딱 명쾌한 해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가 지금이 우리가 69만 70만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들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청년들이 여기에서 생활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혼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주거를 그리고 미래 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지 어떤 거를 특정을 혜택을 조금 주면 된다라는 옛날 정책적인 접근은 오히려 젊은 층들이라든가 반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어르신들은 이제까지 대한민국 제주 역사를 만들어 오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라도 이 나이 드신 속에서 좀 더 행복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들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는 경로당 또 경로대 못 나오는 이제 아프신 1인 가구 어르신들 잘 우리 통합 돌봄하면서 지금 오영훈 지사님께서 뭐 자랑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한 6, 7천 명 혜택도 받았던 그런 틈새들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하고 그게 어르신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해나간다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때 이제 저출생
고령화 대책 역할들을 해나가고 또 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해 나가면서 인구 정책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번 그 정책관 중심으로 예. 실태 파악 들려고 대안들을 찾아 나가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준비 작업이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의장님 후반기 의회 이끌면서 특별위원회가 2개가 만들어졌습니까? 경제 관련, 인구 관련?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저출생 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그리고 2개, 제주에 3개, 하여튼 4.3 관련해서 4.3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 기존의 상임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분명하게 기한과 또 목표가 있어야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가장 편하게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목표를 가져가지고 특별한 시간까지 그 일을 완수해내는 게 특별위원회의 목표고 상임위원회는 일상적인 아까 좋은 말씀은 도정의 전반적인 정책들을 견제하고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이 특별위원회 구성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구성원 괜히 내일을 뺏어간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오히려 특화된 업무들을 주니까 더 이게 정책적인 질이 높아지는구나. 상호 협업 그 어느 때보다 협업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뭐 의지를 보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저 용두삼이나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잘 옆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최대한 특별위원회가 정말로 특별위원회답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제 다양한 얘기들 이제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희 도민들께서는 하나로 힘을 모았고 또 그 하나된 힘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도 제주 도민들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현실이지만 도민 여러분 힘내시고 함께 화이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봉 의장과 함께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생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목표 아래 의회와 도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